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학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입니다. 건설 재료학도 만점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1번인데요. 채 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채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것을 뭐냐 하면 이건 잘 알잖아요. 항상 조립률이 되겠죠. 조립률. 조립률은요. 그가 FM이라고도 하죠. FM. 보겠습니다. 조립률은요. 골재 입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10개의 채를 한 개조로 하는 채가름 시험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조립률 FM은요. 100분의 각 채에 남는 누계량을 퍼센트의 합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조립률 또는 F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 5-43쪽에 있고 2018년 3월 4일 날 직전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62번입니다. 목재요. 무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투명 도료는 건데 원래 목재를요 가장 잘 나타내는 건 목재 도료 안 칠하는 게 사실 요새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방부라든지 충의 목적으로 칠하죠. 그래서 바로 클리어 레커죠. 클리어 레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투명 레커라 그러죠. 투명 레커는 투명 다 보이는 거죠. 내수성이 적고 용도는 보통 내부 목재면에 주로 사용해가요. 목재 아름다운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투명 레커, 클리어 레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3번입니다. 답이 벌써 보였어요. 63번은요. 비철 금속인 구리와 CU와 주석 SN을 주체로 하여 합금으로 주조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크면 건축 장식 철물 또는 미술 공예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거는 사실 구리 플러스 아연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동기죠, 항동. 구리 플러스 주석은 뭐요? 청동기죠. 바로 쉽게 청동은 불원주라 그러죠. 이것은 구리 더하기 주석을 해가지고 주석이 약 5에서 12%의 합금을 하는데요. 강도라든지 내식성이 매우 큽니다. 또 청담색이고 창호, 장식철물, 미술품 등으로도 사용하고 특히 청동은요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조각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64번째입니다. 금속재 용수철입니다. 완충유와의 조합작용으로 열린 문이요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것으로 바닥에 설치되고 일반적으로 무게가 엄청 큰 중량창호에 사용되는 것은 이 중량창호에는요 사실 플로우 힌지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플로우 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로우 힌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바닥에 달려있지. 이건 완전히 대개 강화용 물이 밑에 달려가지고 그래도 이게 유압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요 잘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량물 철물에 쓰는 것이 바로 플로우 힌지가 되겠습니다. 요런 거 가지고요 레버터리 힌지, 요런 걸 피벗 힌지, 이런 걸 도어 클로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 나오는 것은 플로우 힌지가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65번은요. 각종 시멘트의 특성에 관련해서는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중용렬 시멘트는요. 수화시 발열량이 비교적 어떻습니까? 여기 옳지 않는 것은 중용렬 포틀 시멘트는 수화시 발열량이 비교적 적다가 아니고 비교적 크다가 아니고 작죠.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용렬 시멘트를 가져오는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른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초기강도가 작은 편은 맞고요. 알루미늄 시멘트는 내화성이 좋은 편이 맞습니다. 실리카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는 수밀성과 하악 저항성이 매우 큽니다. 중용렬, 다른 말로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제2종 포틀랜드 시멘트라고도 하는데요. 시멘트 성분에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등을 적게 하고 산화규소, 산화철 등을 많게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죠. 경화시의 발열량이 적고 또는 안정도가 높다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발열량이 크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또 내구성이 크고 수축률이 작아서 대형 단면 부지에 쓸 수가 있고 이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바로
방사선의 차폐효과가 적당하고 금속일 때는 바로 빛의 납을 쓴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하겠어요. 이것은 기사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66번입니다. 66번은요. 절대 건조 비중이 0.69인 그러니까 공국률이죠. 공국률을 1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0.69라 그러면 벌써 저는 항상 55.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공국률은 1에다가 1.54분의 절대 건조 비중 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역시 1 빼기 1.54분의 공국률이 0.69를 하면 바로 55.2% 3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을 쓰는 거는요. 맨날 쳐도 눈으로서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번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산업기사에 나오나 기사에도 출제되죠. 그래서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가 되고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됩니다. 67번입니다. 실링제와 같은 뜻의 용어로 부재의 접합부에 충전하여 접합부를 기밀 수밀하게 하는 재료는 그러면 실링제와 같다는 것은요. 여기서 알아둘게요. 실링제가 아니면 항상 코킹제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코킹제 다른 말로 실링제는 기밀 수밀 유밀을 목적을 하고 내부의 점성이 지속되고 내산 내알카선이 있고 각종 재료에 접착이 되는데요. 제가 보충학습 이걸 만들어 봤어요. 우리 패킹이라는 말은요. 운동 부분에 삽입해야 하는 거예요. 패킹 끼워라는 거 운동 부분에 하는 거고 가스켓은요. 정지 부분에 합니다. 특히 배관 같은 데는 어때요? 정지 부분이니까 가스켓에 하고 연사기는요. 가스켓이라 안 그러면 뭐야? 패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킹은 운동 부분에 가스켓은 고정 부분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8번째입니다. 68번째는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에서 품질의 편차및 양생 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에 할증한 걸 설계 기준 강도에 알파를 더한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배합 강도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배합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충학습을 좀 보면요. 이 배합을 하는 목적은 소요 강도가 충분해야 하고 균질 소의 연도를 가지면 소성되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내구적이며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배합은 수밀성, 방수성, 내마모성을 주 목적으로 하죠. 69번째입니다. 석재입니다. 돌이죠. 석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석재는요. 첫째 비중시험해요. 왜? 얼마나 나가냐 무게를 하기 때문에 비중시험을 하고요. 흡수율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석재도 흡수율 시험을 또 하지만 우리 자기 같은 거 흙도 흡수율 시험을 합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잡아당겨보면 돌은 어떻게 똑 떨어지죠. 그래서 인장 강도 시험은 있을 수가 인장 강도 시험은 주로 금속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금속 시험에 인장 강도를 합니다. 70번입니다. 미리 거푸짐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놓고요. 그 간극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하는 제조한 콘크리트는 이거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봐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는 미리 거푸짐 속에 굵은 골재를 채워놓습니다. 그 간극에 그 다음에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부착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최초 시멘트 페이스트 접착력에 따라 발생할 수가 있고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거푸진 강성이 클수록 부착 강도의 증가율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형 철근의 부착 강도가 원형 철근보다 크다. 당연하죠. 왜? 이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된 거고 원형 철근은 그냥 매끈하게 이래 되는 걸 가지고 원형 철근이라고. 당연히 이형 철근이 부착 강도가 잘 되죠. 72번입니다. 72번.
단백질계의 접착제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것은, 그럼 동물성이 아니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식물성이 되겠죠. 첫째, 카세인 동물성이에요. 악교 동물성이죠. 알부민 동물성이에요. 아마인유는 뭐요? 바로 식물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5-127쪽에 아마인유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73번입니다. 점토백돌의 일종의 흡수율과 압축 강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래요. 점토의 일종 압축 강도는요, 우선 10%예요. 흡수율은 10%. 그러면 이 두 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수율은 10%고 압축 강도는 24.50 메가파스칼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해설을 보면요, 점토백돌의 품질은 우리 한국공업기업 KSL4201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급은 1종은 금방 한 24.50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흡수율은 10% 이상입니다. 2종은 20.59 이상의 메가파스칼과 흡수율은 13% 이하, 3종은 10.78 압축 강도고요. 흡수율은 15% 이하가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날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74번은 미장이다. 미장 재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돌로마이트는 모래에 여물을 섞어 반죽한 거죠. 소석계보다 점성이 큽니다. 해반지기에 비해 최종 강도는 크고 착색이 어렵다 그러는데 착색도 어려울 뿐더러 강도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크게 되겠습니다. 또 고전수축이 커서 균열이 생겼으면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더 해설을 보겠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틱 특징은요, 경화가 상당히 느려요. 둘째, 수축성이 커서 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또 시공용이하고 값이 싸죠. 알칼리성이고요. 페인트 칠이 불가능해요. 또 이거는 수경성이 아닌 기경성이죠. 요 내용은 기사에도 똑같이 4월 28일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멤브레인 방수와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멤브레인은요, 멤브레인이라는 말은 얇은 피막의 전면을 덮는 방수공법의 총칭을 가지고 우리는 멤브레인 방수죠. 방수공사라고 그러는데요. 멤브레인 방수층이라는 말은 불투수층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층을 말하고요. 절연용 테이프입니다. 바탕과 방수층 사이에 국부적인 응nhập 집중을 막기 위하여 바탕면에 부착하는 부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는요,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밀착시키는 목적으로 바탕면에 최초로 도표하는 액상 재료를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프라이머는요, 마지막 우리는 바닥면을 이렇게 하는 걸 프라이머라고 그러죠. 그 다음 계량 아스팔트는요,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식의 재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시트라기보다는 계량 아스팔트에는요, SBS라든지 APP 등을 첨가한 장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트가 아예 장판처럼 된 것이 계량 아스팔트, 그렇게 계량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 계량 아스팔트는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트가 아니고 아예 시트라 그러면 물론 이제 감는 거지만 장판처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덮어 씌우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계량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76번을 보면요. 76번을 보면 합성 수지에서 열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열경화성 수지가 아니면 열가소성 수지를 찾으면 될 거예요. 페놀 수지 열경화성, 요소 수지 열경화성, 에폭시 열경화성이죠. 아크릴 수지는 뭐요? 열가소성 수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합성 수지에서 열경화성과 열가소성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열경화성이라는 건 열을 가하면 어떻게 단단해지는 거고, 열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녹는 거죠. 특히 재활용도요, 열가소성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열경화성은 재활용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테롤 수지, 에폭시 수지, 프란 수지, 요소 수지, 알키스 수지, 우레탄 수지, 실리콘 수지는 모두가 다 열경화성이에요. 그래서 특히 에폭시 수지는요, 접착기에 가장 좋은 거고요. 비행기도 붙일 수 있죠. 실리콘 수지는 뭐요? 방수에 가장 좋은 거. 이런 것도 꼭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있잖아요. 열가수동 수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가수동 수지는요, 특히 PVC라고 그러죠. 염화비닐 수지, 초산비닐 수지, ABS 수지, 아크릴 수지, 여기 나왔었죠. 아크릴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불소 수지, 폴리스티렌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등이 있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은 미장 발음의 종류 중에서 돌로마이트에 하강석, 부스러기석, 색모래, 안료 등을 넣어 정보를 발음하고 충분히 굳지 않을 때 거친 솔이에요. 거친 솔을 등으로 긁어가지고 거친 면으로 마무리하는 거 가지고 뭐냐면 그 자체 설명하거든요. 이거하고 리신 발음이라고 리신 발음. 답은 3번인데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리신 발음이라는 것은 재료가 하강석 부스러기에다가 생모래와 안료인데요. 정벌 발음, 발라둔 다음에 굳기 전 거친 손을 긁어 거친 면으로 마무리하는 발음 방법이 바로 리신 발음이라 이렇게 발음이라 그럽니다. 78번째입니다. 78번째는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의 상승 및 하강에 따라 작용된 구속 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특수한 고려를 만든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리는 메스 콘크리트죠. 특별히 이 메스 콘크리트 조금 더 살펴보면요. 부재의 단면치로 넓은 슬래브에서 80cm 이상이고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50cm 이상입니다. 중앙부와 콘크리트 표면 온도차가 25도씨 이상일 때 사용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메스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메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 목적은 균열 방지 대책이에요. 그래서 균열 방지 대책으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5-48쪽에 있고 2017년 5월 7일 날 기사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79번입니다. 목재입니다. 목재의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목재는요, 수소는 침엽수와 하엽수가 당연히 나타나죠. 침엽수는 우리가 바늘침이라 그래요. 침, 잎이 바늘같이 생긴 거. 하엽수는 손바닥 넓게 생긴 하엽수라 그러죠. 특히 심재는요, 색이 진합니다. 수분이 적고 강도가 크죠. 심재는 나무에 주황부가 있는 게 심재죠. 봄에 이루어진 목질부를 우리는 춘재, 가을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추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수관의 횡단면을 기준으로 제일 바깥쪽 껍질을 가지고 뭐라 그러 보겠습니다. 바깥쪽 껍질을 가지고 형성칠이라 그러는데 바깥쪽 껍질을 가지고 뭐냐고 하면 바로 숲이라 그래요. 숲이.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형성치기라 그러는데 숲이라 그러고 그림을 봐. 숲이는 제일 바깥쪽 껍질을 말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요 주황이 변제가 되겠고 이 테두리가 심재가 변제가 되고 주황문 심재 변제가 바로 껍질 부분. 수심은 제일 주황 부분이고요. 이 수피라 그러고 바로 수피는 껍데기 부분을 수피라 그러는데요. 바로 이 수피가 되겠습니다. 80번째입니다. 80번은요. 모래의 함수율과 용적 변화에서 이던데이트 현상이라는 것은 이 이던데이트 현상이라는 것은요. 절건 상태와 수분 상태에서 모래 용적이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건데이트라고 그러죠. 이넌데이트는 뭐 절건 상태와 수분 상태, 모래 용적이 동일한 상태다. 이거는 용어 정의로도 나와 있고요. 또 이 내용은 5과목에서 나왔지만 4과목에도 나올 수 있고 또 3과목 건설 시공학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을 여러분과 함께 만점을 위해서 만점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요. 종합장이라고 그랬습니다. 5번째 강은 건설 안전기술입니다. 건설 안전기술에서 종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종합 강의로 건강하고 부자 되는 자격증, 바로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